때마다 할수성에 있는 대책을 하는 게 않겠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말씀에 해군은 이러한 그 전략 강화를 위해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해군이 직접 말하기는 너무나 정부가 거리가 멀고 적어도 합참이나 국방부를 통해서 정부 예산들을 강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식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육군 출신입니다. 제가 50년대 초급 강교로 분단 브리핑 강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분단장이 CDX나 FTX 할 때 질문합니다. 공군 지원료 확보 됐나? 아직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공군 지원료 확보 없이 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나? 이런 말씀이 한 것이 제가 50년대나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런 견제에서 육군 그때 삼성장군이었지만 그 머리에는 공군은 머리에 있지만 해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에 비춰서 두 가지를 질문드려야 됩니다. 해군이 직접 경비하기에는 거리가 뭡니까? 적어도 합참이나 국방부의 그 요원들을 3분의 1을 해군 출신이 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 첫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번 사건으로 대한해운 문제가 논의되고 저는 아까 대남 문제도 그렇고 공군 얘기 시작하고 또 육군의 고정관념, 지금은 그렇지만 50년대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도 해군이 공군을 가져갑니다. 이런 현재에서 적어도 우리나라가 태국에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 정도는 그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정 지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네, 저기 배우시죠. 죄송합니다. 이게 먼저 손들은 분을 먼저 변명합니다. 오전에 사회자 포함해서 2국, 오후에 2국, 14분의 발표와 토론, 명사회자의 진행으로 잘 들었습니다. 천안함 사태와 국가안보, 천안함은 이른바 완투제로 깨졌습니다. 국가안보,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군사 분야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14명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북한의 사고 잠수함 기지, 초도 잠수함 기지를 빼부셔야 된다 하는 군사 분야의 대응책을 현실성이 있든 없든 지금 14명 모두, 그리고 프로에 있는 많은 분들, 바로 제 옆에 앉아있는 권장군을 비롯해서 육사회사 공사 출신들이 많고 장군 출신들이 많습니다. 군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용기와 저들을 쫓긴 그와 같은 토론과 질문이 하나도 안 나오네. 다소 섭섭하네. 현실성이 있든 없든 누군가가 이번에 사건을 일으킨 북한의 잠수함 기지를 빼부셔야 된다 하는 제의가 나와야만 비로소 명사회가 국방차관을 지내신 우리 정준호 박사가 토론을 갖다가 적당하게 이렇게 조절해 줄 거 아닙니까? 왜 그 토론은 하나도 안 나올까? 박수 치시면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호 박사께 질문 하나 있습니다. 지금 육자회담과 천안함 사태를 분리해서 하겠다고 한미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클린턴 국무장관이 올렸냐고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옳습니까? 저는 육자회담은 북한은 한반도를 비핵화시키는 대전략으로 봅니다. 천안함 사태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이사님.
한 분만 약속해도 네. 손 드시고. 예,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질문만 하고 말겠습니다. 돌고 민주회의가 연구위원 이종훈이 봅시다. 안보 이야기 나왔죠. 전반적인 안보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느 분이 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그 김태호 박사가 언급하시는 중에 국방 정책의 변질성과 분폐성에 대한 걸 조금 약간 언급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제가 이야기가 뭐냐면은 국민의 그 의무가 3대 의무가 군무를 낮춰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 3대 의무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청와대부터 말단 행정기관까지의 군무를 낮추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거는 하나의 안보상의 첫걸음으로 봤을 때 그거는 동용을 안 시키고 임용을 안 시키는 것이 저는 주장입니다. 안보를 찾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나 접근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젊을 때 실수한 몸뚱이를 가지고 국가 방위 전선에 임무를 낮추라는 데는 많은 개명을 동원시키까지 빠지고 40대 넘어서서는 국회의원이다, 장관이다, 대통령이다 수락했다고 낮춰놓고 하는 그 안보 정신은 정부가 이제 바뀔 때가 되지 않는가. 이건 정부는 국가 공직 또는 그 산하의 기관 사무감독 이상은 군무를 낮춰주지 않는 자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양지 하나 도태시키는 것이 제 한해 안보의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그래서요? 저 해군 출신인데 해군이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그 천안함 사태로 인해 가지고 비대칭 전력 또는 비정규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뭐 대양해군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요. 경찰이 순찰하고 있는 중에 강도가 칼을 가지고 등을 찔러서 경찰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칼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까? 그럼 경찰은 CCTV나 또는 가스총이나 권총이나 또 통신망이나 순찰차를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잠수함 많이 만들고 고속정 많이 만들고 공기구양정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비대칭 전력을 또는 비정규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까 김병민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잠수함을 탐지하려 그러면은 지금 천안함 그 소나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럼 KDX 원투 이상이 돼야 제대로 된 소나를 달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고속정에가 소나를 달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고속정에 의문 탐지기를 달자, 뭐 또 어선에 정치망을 끌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고속정에 소나를 달게 되면 그 배가 작아가지고 소나가 조그마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뢰 엘리멘트가 콧구멍만 해가지고 잡히겠습니까? 그리고 고속정에 그 소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고속정에 소음이 소나에 당하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작년 4월 5일날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 이지스함이 미국, 일본보다 먼저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지스함이 대양해군 허세 부리는 전력입니까? 국가 안보 전력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전평식 해상으로 활동량이 99.8%입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잠수함 전력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고속정으로 잠수함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KDX 이상에 비는 배라야 소나가 제대로 있어가지고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KDX 1, 2, 3 이런 게 해군의 대양해군 허세 부리는 전력입니까? 국가 안보 전력입니까? 그리고 이 앞으로 비대칭 전력 또는 국지전 전력을 어떻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 작은 배 고속정만 만들라고 하는 것인지, 그 잠수함 잡을 수 있는 배는 KDX 1, 2 이상이 아니면 안 되는데 지금 천안함 같은 소나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유도해 가려고 하는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아까 두 분이 그 소서스 이야기를 했는데 소서스라는 것은 반드시 잠수함이 통과해야 되는 길목에 설치합니다. 과거에 구소련의 그 태평양 함대 잠수함이 태평양으로 나올 때 일본의 3해협을 통과해야만 되기 때문에 3해협에